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때로 운명과도 같은 만남을 경험하곤 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 나의 모든 이상을 채워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 뒤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거짓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함은 한 지적인 전문직 여성이 겪었던 믿기 힘든 배신과 기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인간의 이면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진실한 인연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의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꿈을 이뤄 의사가 되었을 때 부모님은 물론 저 자신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의대 졸업 후 병원 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잠잘 시간조차 부족한 날들의 연속이었기에 누군가를 만나 마음을 나눌 여유는 사치처럼 느껴졌죠. 친구들은 이러다 평생 일과 결혼하게 생겼다며 놀리곤 했지만 저는 제 일이 소중했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영화처럼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카페를 나서던 중 그가 든 커피가 제 옷에 쏟아졌죠.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역시 저와 같은 의사였습니다. 세탁비를 빌미로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우리는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훤칠한 외모, 다정한 성격, 그리고 존경받는 치과 의사라는 직업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완벽한 남자였죠.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정말 운명인가 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어? 같은 의사라니 정말 신기하다. 그러게 말이야. 우연히 부딪혔는데 성격도 잘 맞고 직업까지 같으니 이젠 치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축하 속에서 저는 행복에 젖어들었습니다.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던 딸이 걱정이셨던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만나보시고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쩜 저렇게 인물도 훤하고 성품도 바른지. 우리 딸,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일만 하는 내가 연애도 못하고 늙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1년 동안 사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한다는 옛말처럼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국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모습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고 둘 다 나이가 있었기에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의 세심하고 자상한 모습은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의견이라면 무엇이든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그를 보며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 그의 부모님, 즉 예비 시부모님을 뵈러 가던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두 분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성품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어서 와.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예쁘고 지적인 며느리감일 줄은 몰랐네. 아이고,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우리 아들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시어머니께서는 딸이 없어 늘 서운했다며 앞으로 친딸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시키지 않을 테니 마음 편히 지내라는 따뜻한 말씀에 제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이야기들과는 달리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자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다 함께 한정식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한 직원이 제 남자친구를 보고는 아는 척을 했습니다. 너 규만이 아니냐? 아, 이게 얼마만이야. 보고 싶었다, 친구야. 하지만 남자친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사람을 잘못 보셨다며 자신은 이동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을 단단히 헷갈리신 것 같네요. 전 이동현입니다. 그 직원은 끈질기게 승원고 나온 이규만이 맞지 않냐며 옛날 오락실 다니던 추억까지 이야기했지만 남자친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죠.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우리 아들은 대원외고 나왔어요. 기분 나쁘네요. 결국 그 직원은 머쓱해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너무 닮아서 착각했다고요. 저는 그저 세상에 닮은 사람이 많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말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건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징후는 제가 그의 병원을 깜짝 방문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항상 저를 데리러 와주던 그에게 고마워 하루 휴가를 내고 그의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앞에서 전화를 걸어 간식을 사서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당황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뭐라고? 병원 앞에 와 있다고? 아니, 왜 말도 없이 찾아와.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지금 대표 원장님 기분도 안 좋고 병원에 일이 좀 있으니 그냥 차에서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그는 제가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한사코 막았습니다. 잠시 후 가운을 입고 달려나온 그는 전화와는 달리 다시 상냥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병원에 환자 컴플레인이 있어 분위기가 예민했다는 그의 말을 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눈에는 모든 것이 그럴듯한 이유로 보였으니까요. 결정적인 균열은 집 계약 문제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는 각자 2억씩, 총 4억으로 전셋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병원 일로 바쁜 틈을 타 모든 계약 절차는 남자친구가 맡아서 진행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확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부님, 보증금 2억에 월세 170만 원 맞으시죠? 신랑분이랑 어제 통화했는데 월세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4억 전세 계약이었는데 보증금 2억에 월세 170만 원이라니.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그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그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1년 뒤에 만기되는 적금이 있는데 지금 깨면 이자가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일단 월세로 돌렸어. 1년 뒤에 그 돈으로 신혼부부 청약 넣어서 아예 집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월세는 내가 다 낼 테니 걱정 마. 물론 그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고 심지어 제게 숨겼다는 사실에 저는 큰 실망과 함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처음으로 그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집으로 불러 마음을 풀어주시려 애썼습니다. 아유, 동현이 그 녀석이 생각이 짧았어. 남자들이 원래 그렇게 단순하잖니?
더 좋은 집으로 매매하려고 그런 건데 방법이 서툴렀던 거야. 내가 아주 단단히 혼내줬으니 마음 푸르렴 시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에 저는 찝찝한 마음을 안고 이번 일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저 남자들이라 단순해서 그랬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렇게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남동생, 예비 시동생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미술을 전공한다는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과 어머니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형수님, 저 동현이 형 동생이에요. 놀라셨죠? 하지만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혹시 모르니 요리해주러 온 것처럼 대파 한 단 사서 자연스럽게 들어오세요. 곧 진실을 보게 될 겁니다. 황당한 전화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마트에서 대파 한 단을 사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는 채 시어머니는 웬 낯선 여자와 어린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고 제 남자친구는 그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기어들어 와. 이혼하고 나갔으면 끝이지. 애는 왜 데리고 와. 우리 동현이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어?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려는데 내가 뭔데 와서 깽판이야. 양육비가 밀렸으니까 왔죠. 어머님이라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능력도 없는 거 걷어서 사라졌더니 이제 와서 양육비까지 떼어먹고 새 장가 가시겠다. 그 의사라는 여자, 당신이 애 딸린 이혼남의 자동차 영업사원인 건 알고 결혼한대요. 자동차 영업사원, 애 딸린 이혼남.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식당에서 그를 알아봤던 직원,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그의 필사적인 모습, 전세 계약을 월세로 돌린 황당한 처사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치과 의사 이동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대 쪼들리는 자동차 영업사원 이규만이었고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이혼남이었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속인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을 끌어모아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게 다 뭐죠? 영업사원에 애 딸린 이혼남이라. 기가 막히네요. 날 속이고 무사히 결혼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나요? 제 등장에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세화야, 내가 여길 어떻게. 그게 사실은 내가 의대 편입 준비 중이었어. 너 만나고 의사가 되고 싶어졌거든. 이혼은 철없던 시절의 한 번의 실수였어. 제발 용서해줘. 아가야, 미안하다.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을 들어줄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기 결혼 혐의로 그를 고소했고 정신적 피해 보상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예비 시동생이 될 뻔했던 그의 동생과 그의 전 와이프가 기꺼이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지긋지긋한 모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재판 결과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와 전 와이프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결국 집을 팔아야 했고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친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치과 의사라며 감옥에 갈 리가 없다고 소리치는 그를 보며 저는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허언증 말기 환자야. 감옥 가서 당신이 저지른 짓 제대로 갱생하고 나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 끔찍한 사건을 겪으며 저는 잠시 휘청였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혼식 직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거대한 사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의 만연한 외적인 조건과 허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는 화려한 배경이나 직업이 아닌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곁에는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귀한 인연들만 함께하기.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때로 운명과도 같은 만남을 경험하곤 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 나의 모든 이상을 채워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 뒤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거짓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함은 한 지적인 전문직 여성이 겪었던 믿기 힘든 배신과 기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인간의 이면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진실한 인연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의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꿈을 이뤄 의사가 되었을 때 부모님은 물론 저 자신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의대 졸업 후 병원 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잠잘 시간조차 부족한 날들의 연속이었기에 누군가를 만나 마음을 나눌 여유는 사치처럼 느껴졌죠. 친구들은 이러다 평생 일과 결혼하게 생겼다며 놀리곤 했지만 저는 제 일이 소중했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영화처럼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카페를 나서던 중 그가 든 커피가 제 옷에 쏟아졌죠.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역시 저와 같은 의사였습니다. 세탁비를 빌미로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우리는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훤칠한 외모, 다정한 성격, 그리고 존경받는 치과 의사라는 직업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완벽한 남자였죠.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정말 운명인가 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어? 같은 의사라니 정말 신기하다. 그러게 말이야. 우연히 부딪혔는데 성격도 잘 맞고 직업까지 같으니 이젠 치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축하 속에서 저는 행복에 젖어들었습니다.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던 딸이 걱정이셨던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만나보시고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쩜 저렇게 인물도 훤하고 성품도 바른지. 우리 딸,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일만 하는 내가 연애도 못하고 늙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1년 동안 사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한다는 옛말처럼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국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모습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고 둘 다 나이가 있었기에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의 세심하고 자상한 모습은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의견이라면 무엇이든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그를 보며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 그의 부모님, 즉 예비 시부모님을 뵈러 가던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두 분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성품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어서 와.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예쁘고 지적인 며느리감일 줄은 몰랐네. 아이고,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우리 아들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시어머니께서는 딸이 없어 늘 서운했다며 앞으로 친딸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시키지 않을 테니 마음 편히 지내라는 따뜻한 말씀에 제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이야기들과는 달리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자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다 함께 한정식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한 직원이 제 남자친구를 보고는 아는 척을 했습니다. 너 규만이 아니냐? 아, 이게 얼마만이야. 보고 싶었다, 친구야. 하지만 남자친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사람을 잘못 보셨다며 자신은 이동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을 단단히 헷갈리신 것 같네요. 전 이동현입니다. 그 직원은 끈질기게 승언고 나온 이규만이 맞지 않냐며 옛날 오락실 다니던 추억까지 이야기했지만 남자친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죠.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우리 아들은 대원해고 나왔어요. 기분 나쁘네요. 결국 그 직원은 머쓱해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너무 닮아서 착각했다고요. 저는 그저 세상에 닮은 사람이 많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말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건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징후는 제가 그의 병원을 깜짝 방문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항상 저를 데리러 와주던 그에게 고마워 하루 휴가를 내고 그의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앞에서 전화를 걸어 간식을 사서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당황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뭐라고? 병원 앞에 와 있다고? 아니, 왜 말도 없이 찾아와.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지금 대표 원장님 기분도 안 좋고 병원에 일이 좀 있으니 그냥 차에서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그는 제가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한사코 막았습니다. 잠시 후 가운을 입고 달려나온 그는 전화와는 달리 다시 상냥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병원에 환자 컴플레인이 있어 분위기가 예민했다는 그의 말을 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눈에는 모든 것이 그럴듯한 이유로 보였으니까요. 결정적인 균열은 집 계약 문제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희는 각자 2억씩, 총 4억으로 전셋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병원 일로 바쁜 틈을 타
모든 계약 절차는 남자친구가 맡아서 진행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확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부님, 보증금 2억에 월세 170만 원 맞으시죠? 신랑분이랑 어제 통화했는데 월세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4억 전세 계약이었는데 보증금 2억에 월세 170만 원이라니.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그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그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1년 뒤에 만기되는 적금이 있는데 지금 깨면 이자가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일단 월세로 돌렸어. 1년 뒤에 그 돈으로 신혼부부 청약 넣어서 아예 집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월세는 내가 다 낼 테니 걱정 마. 물론 그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고 심지어 제게 숨겼다는 사실에 저는 큰 실망과 함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처음으로 그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집으로 불러 마음을 풀어주시려 애썼습니다. 아유, 동현이 그 녀석이 생각이 짧았어. 남자들이 원래 그렇게 단순하잖니? 더 좋은 집으로 매매하려고 그런 건데 방법이 서툴렀던 거야. 내가 아주 단단히 혼내줬으니 마음 풀으렴. 시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에 저는 찝찝한 마음을 안고 이번 일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저 남자들이라 단순해서 그랬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렇게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남동생, 예비 시동생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미술을 전공한다는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과 어머니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형수님, 저 동현이 형 동생이에요. 놀라셨죠? 하지만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혹시 모르니 요리해주러 온 것처럼 대파 한 단 사서 자연스럽게 들어오세요. 곧 진실을 보게 될 겁니다. 황당한 전화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마트에서 대파 한 단을 사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는 채 시어머니는 웬 낯선 여자와 어린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고 제 남자친구는 그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기어들어 와. 이혼하고 나갔으면 끝이지. 애는 왜 데리고 와. 우리 동현이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어?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려는데 내가 뭔데 와서 깽판이야. 양육비가 밀렸으니까 왔죠. 어머님이라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능력도 없는 거 걷어서 사라졌더니 이제 와서 양육비까지 떼어먹고 새 장가 가시겠다. 그 의사라는 여자, 당신이 애딸린 이혼남의 자동차 영업사원인 건 알고 결혼한대요. 자동차 영업사원, 애딸린 이혼남.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식당에서 그를 알아봤던 직원,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그의 필사적인 모습, 전세 계약을 월세로 돌린 황당한 처사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치과 의사 이동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대 쪼들리는 자동차 영업사원 이규만이었고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이혼남이었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속인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을 끌어모아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게 다 뭐죠? 영업사원의 애딸린 이혼남이라. 기가 막히네요. 날 속이고 무사히 결혼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나요? 제 등장에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세화야, 내가 여길 어떻게. 그게 사실은 내가 의대 편입 준비 중이었어. 너 만나고 의사가 되고 싶어졌거든. 이혼은 철없던 시절의 한 번의 실수였어. 제발 용서해줘. 아가야, 미안하다.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을 들어줄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기 결혼 혐의로 그를 고소했고 정신적 피해 보상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예비 시동생이 될 뻔했던 그의 동생과 그의 전 와이프가 기꺼이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지긋지긋한 모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재판 결과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와 전 와이프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결국 집을 팔아야 했고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친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치과 의사라며 감옥에 갈 리가 없다고 소리치는 그를 보며 저는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허언증 말기 환자야. 감옥 가서 당신이 저지른 짓 제대로 갱생하고 나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 끔찍한 사건을 겪으며 저는 잠시 휘청였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혼식 직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거대한 사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의 만연한 외적인 조건과 허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는 화려한 배경이나 직업이 아닌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곁에는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귀한 인연들만 함께하기.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때로 운명과도 같은 만남을 경험하곤 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 나의 모든 이상을 채워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 뒤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거짓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함은 한 지적인 전문직 여성이 겪었던 믿기 힘든 배신과 기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인간의 이면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진실한 인연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의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꿈을 이뤄 의사가 되었을 때 부모님은 물론 저 자신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의대 졸업 후 병원 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잠잘 시간조차 부족한 날들의 연속이었기에
누군가를 만나 마음을 나눌 여유는 사치처럼 느껴졌죠. 친구들은 이러다 평생 일과 결혼하게 생겼다며 놀리곤 했지만 저는 제 일이 소중했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영화처럼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카페를 나서던 중 그가 든 커피가 제 옷에 쏟아졌죠.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역시 저와 같은 의사였습니다. 세탁비를 빌미로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우리는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훤칠한 외모, 다정한 성격, 그리고 존경받는 치과 의사라는 직업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완벽한 남자였죠.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정말 운명인가 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어? 같은 의사라니 정말 신기하다. 그러게 말이야. 우연히 부딪혔는데 성격도 잘 맞고 직업까지 같으니 이젠 치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축하 속에서 저는 행복에 젖어들었습니다.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던 딸이 걱정이셨던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만나보시고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쩜 저렇게 인물도 훤하고 성품도 바른지. 우리 딸,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일만 하는 내가 연애도 못하고 늙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1년 동안 사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한다는 옛말처럼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국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모습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고 둘 다 나이가 있었기에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의 세심하고 자상한 모습은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의견이라면 무엇이든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그를 보며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 그의 부모님, 즉 예비 시부모님을 뵈러 가던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두 분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성품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어서 와.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예쁘고 지적인 며느리감일 줄은 몰랐네. 아이고,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우리 아들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시어머니께서는 딸이 없어 늘 서운했다며 앞으로 친딸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시키지 않을 테니 마음 편히 지내라는 따뜻한 말씀에 제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이야기들과는 달리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자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다 함께 한정식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한 직원이 제 남자친구를 보고는 아는 척을 했습니다. 너 규만이 아니냐? 아, 이게 얼마만이야. 보고 싶었다, 친구야. 하지만 남자친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사람을 잘못 보셨다며 자신은 이동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을 단단히 헷갈리신 것 같네요. 전 이동현입니다. 그 직원은 끈질기게 승원고 나온 이규만이 맞지 않냐며 옛날 오락실 다니던 추억까지 이야기했지만 남자친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죠.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우리 아들은 대원해고 나왔어요. 기분 나쁘네요. 결국 그 직원은 머쓱해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너무 닮아서 착각했다고요.
저는 그저 세상에 닮은 사람이 많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말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건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징후는 제가 그의 병원을 깜짝 방문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항상 저를 데리러 와주던 그에게 고마워 하루 휴가를 내고 그의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앞에서 전화를 걸어 간식을 사서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당황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뭐라고? 병원 앞에 와 있다고? 아니, 왜 말도 없이 찾아와.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지금 대표 원장님 기분도 안 좋고 병원에 일이 좀 있으니 그냥 차에서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그는 제가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한사코 막았습니다. 잠시 후 가운을 입고 달려나온 그는 전화와는 달리 다시 상냥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병원에 환자 컴플레인이 있어 분위기가 예민했다는 그의 말을 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눈에는 모든 것이 그럴듯한 이유로 보였으니까요. 결정적인 균열은 집 계약 문제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는 각자 2억씩, 총 4억으로 전셋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병원 일로 바쁜 틈을 타 모든 계약 절차는 남자친구가 맡아서 진행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확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부님, 보증금 2억에 월세 170만 원 맞으시죠? 신랑분이랑 어제 통화했는데 월세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4억 전세 계약이었는데 보증금 2억에 월세 170만 원이라니.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그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그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1년 뒤에 만기되는 적금이 있는데 지금 깨면 이자가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일단 월세로 돌렸어. 1년 뒤에 그 돈으로 신혼부부 청약 넣어서 아예 집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월세는 내가 다 낼 테니 걱정 마. 물론 그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고 심지어 제게 숨겼다는 사실에 저는 큰 실망과 함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처음으로 그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집으로 불러 마음을 풀어주시려 애썼습니다. 아유, 동현이 그 녀석이 생각이 짧았어. 남자들이 원래 그렇게 단순하잖니? 더 좋은 집으로 매매하려고 그런 건데 방법이 서툴렀던 거야. 내가 아주 단단히 혼내줬으니 마음 풀으렴. 시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에 저는 찝찝한 마음을 안고 이번 일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저 남자들이라 단순해서 그랬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렇게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남동생, 예비 시동생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미술을 전공한다는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형과 어머니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형수님, 저 동현이 형 동생이에요. 놀라셨죠? 하지만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혹시 모르니 요리해주러 온 것처럼 대파 한 단 사서 자연스럽게 들어오세요. 곧 진실을 보게 될 겁니다. 황당한 전화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마트에서
대파 한 단을 사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는 채 시어머니는 웬 낯선 여자와 어린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고 제 남자친구는 그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이혼하고 나갔으면 끝이지. 애는 왜 데리고 와. 우리 동현이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어?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려는데 내가 뭔데 와서 깽판이야. 양육비가 밀렸으니까 왔죠. 어머님이라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능력도 없는 거 걷어서 사라졌더니 이제 와서 양육비까지 떼어먹고 새 장가 가시겠다. 그 의사라는 여자, 당신이 애 딸린 이혼남의 자동차 영업사원인 건 알고 결혼한대요. 자동차 영업사원, 애 딸린 이혼남.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식당에서 그를 알아봤던 직원,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그의 필사적인 모습, 전세 계약을 월세로 돌린 황당한 처사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치과 의사 이동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대 쪼들리는 자동차 영업사원 이규만이었고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이혼남이었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속인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을 끌어모아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게 다 뭐죠? 영업사원에 애 딸린 이혼남이라. 기가 막히네요. 날 속이고 무사히 결혼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나요? 제 등장에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세화야, 내가 여길 어떻게. 그게 사실은 내가 의대 편입 준비 중이었어. 너 만나고 의사가 되고 싶어졌거든. 이혼은 철없던 시절의 한 번의 실수였어. 제발 용서해줘. 아가야, 미안하다.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을 들어줄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기 결혼 혐의로 그를 고소했고 정신적 피해 보상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예비 시동생이 될 뻔했던 그의 동생과 그의 전 와이프가 기꺼이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지긋지긋한 모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재판 결과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와 전 와이프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결국 집을 팔아야 했고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친 그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치과 의사라며 감옥에 갈 리가 없다고 소리치는 그를 보며 저는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허언증 말기 환자야. 감옥 가서 당신이 저지른 짓 제대로 갱생하고 나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 끔찍한 사건을 겪으며 저는 잠시 휘청였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혼식 직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거대한 사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의 만연한 외적인 조건과
허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는 화려한 배경이나 직업이 아닌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곁에는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귀한 인연들만 함께하기.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때로 운명과도 같은 만남을 경험하곤 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 나의 모든 이상을 채워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 뒤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거짓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함는 한 지적인 전문직 여성이 겪었던 믿기 힘든 배신과 기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인간의 이면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진실한 인연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의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꿈을 이뤄 의사가 되었을 때 부모님은 물론 저 자신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의대 졸업 후 병원 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잠잘 시간조차 부족한 날들의 연속이었기에 누군가를 만나 마음을 나눌 여유는 사치처럼 느껴졌죠. 친구들은 이러다 평생 일과 결혼하게 생겼다며 놀리곤 했지만 저는 제 일이 소중했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영화처럼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카페를 나서던 중 그가 든 커피가 제 옷에 쏟아졌죠.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역시 저와 같은 의사였습니다. 세탁비를 빌미로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우리는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훤칠한 외모, 다정한 성격, 그리고 존경받는 치과 의사라는 직업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완벽한 남자였죠.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정말 운명인가 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어? 같은 의사라니 정말 신기하다. 그러게 말이야. 우연히 부딪혔는데 성격도 잘 맞고 직업까지 같으니 이젠 치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축하 속에서 저는 행복에 젖어들었습니다.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던 딸이 걱정이셨던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만나보시고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쩜 저렇게 인물도 훤하고 성품도 바른지. 우리 딸,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일만 하는 내가 연애도 못하고 늙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1년 동안 사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한다는 옛말처럼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국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모습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고 둘 다 나이가 있었기에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의 세심하고 자상한 모습은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의견이라면 무엇이든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그를 보며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 그의 부모님, 즉 예비 시부모님을 뵈러 가던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두 분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성품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어서 와.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예쁘고 지적인 며느리감일 줄은 몰랐네. 아이고,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우리 아들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시어머니께서는 딸이 없어 늘 서운했다며 앞으로 친딸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시키지 않을 테니 마음 편히 지내라는 따뜻한 말씀에 제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이야기들과는 달리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자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느 날 다 함께 한정식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한 직원이 제 남자친구를 보고는 아는 척을 했습니다. 너 규만이 아니냐? 아, 이게 얼마만이야. 보고 싶었다, 친구야. 하지만 남자친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사람을 잘못 보셨다며 자신은 이동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을 단단히 헷갈리신 것 같네요. 전 이동현입니다. 그 직원은 끈질기게 승원고 나온 이규만이 맞지 않냐며 옛날 오락실 다니던 추억까지 이야기했지만 남자친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죠.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우리 아들은 대원해고 나왔어요. 기분 나쁘네요. 결국 그 직원은 머쓱해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너무 닮아서 착각했다고요. 저는 그저 세상에 닮은 사람이 많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말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 그건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징후는 제가 그의 병원을 깜짝 방문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항상 저를 데리러 와주던 그에게 고마워 하루 휴가를 내고 그의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앞에서 전화를 걸어 간식을 사서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당황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뭐라고? 병원 앞에 와 있다고? 아니, 왜 말도 없이 찾아와.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지금 대표 원장님 기분도 안 좋고 병원에 일이 좀 있으니 그냥 차에서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그는 제가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한사코 막았습니다. 잠시 후 가운을 입고 달려나온 그는 전화와는 달리 다시 상냥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병원에 환자 컴플레인이 있어 분위기가 예민했다는 그의 말을 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눈에는 모든 것이 그럴듯한 이유로 보였으니까요. 결정적인 균열은 집 계약 문제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는 각자 2억씩, 총 4억으로 전셋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병원 일로 바쁜 틈을 타 모든 계약 절차는 남자친구가 맡아서 진행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확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부님, 보증금 2억에 월세 170만 원 맞으시죠? 신랑분이랑 어제 통화했는데 월세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4억 전세 계약이었는데 보증금 2억에 월세 170만 원이라니.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그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그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1년 뒤에 만기되는 적금이 있는데 지금 깨면 이자가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일단 월세로 돌렸어. 1년 뒤에 그 돈으로 신혼부부 청약 넣어서 아예 집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월세는 내가 다 낼 테니 걱정 마. 물론 그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고 심지어 제게 숨겼다는 사실에 저는 큰 실망과 함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처음으로 그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시어머니께서